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2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바우처 택시 15대 증차 운행. 파주도시관광공사 이하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 15대를 추가 배치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증차는 교통약자들의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용자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기존 운행 대수 50대에서 총 65대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자격 요건을 갖춘 65명의 바우처 택시 운송자를 모집하여 신규 채용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CS 교육을 진행하였다. 공사 조동칠 사장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고 정기적인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번 바우처 택시 증차를 통해 교통 소외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별 운행 대수를 추가하고 배차 효율을 높여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 평가 3년 연속 1위. 해일이 예술마을, 국립민속박물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맛고을 등을 포함한 통일동산 관광특구, 총면적 약 300만, 91만 평, 가 2024년도 경기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는 관광진흥법 제73조에 따라 도내 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 집행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잠재성 30점, 효율성 20점, 편의성 20점, 지속가능성 30점, 항목에 따라 진행됐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총점 88.75점, 잠재성 27.50점, 효율성 18.25점, 편의성 16.00점, 지속가능성 27.00점을 기록하며 동두천 평택을 포함한 경기도 3개 관광특구 중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삼도품 축제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평화누리길, 통일전망대, 해일이 예술마을 등 평화예술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에 수립된 통일동산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보완과 무장애, BF, 베리어 프리, 시설 확충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오는 2026년 진흥계획 수립 시 외국인 유치 사업 확대와 함께 무장애 시설 확충을 포함한 통합적 평가체계를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평화와 예술,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특구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무장애 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5년 가족문화누리 위드 문화생활 참여자 모집.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강태숙는 오는 9일 월부터 13일 금까지 가족문화누리 위드 문화생활 1, 2회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가족문화누리 위드 문화생활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문화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 가족이 새로운 자극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1회기는 22일 11시에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관람, 2회기는 29일 10시에 메가박스 평택 비전점에서 영화 관람으로 진행해 장애인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2회기는 동시 모집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네이버 폼이나 전화, 지역번호 031-8054-7979로 신청하면 된다. 강태숙 센터장은 가족문화누리를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얻어 교양과 추억을 쌓아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제7회 경기도 어울림 제6대회 2025 평택 대비 경기장 안전점검.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오는 21일 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제7회 경기도 어울림 제6대회 2025 평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경기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대회로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종목은 파크골프, 보치아, 볼링, 풋살, 농구 등 총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평택시는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안전 점검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와 종목별 단체,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보치아 경기장, 안중체육관, 풋살 경기장, 안중레포츠공원, 농구 경기장,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진위면 파크골프장, 볼링장, B&B 볼링장 등 총 5곳의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정장선 시장,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체육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을 위한 엔조이 문화동행 프로그램, 정서 회복과 가족 유대 강화 기대. 포천시 장애인센터에서는 6월 5일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나무와 나무 목공방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엔조이 문화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을 통해 장애인 가족이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나무쟁반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가족은 일상적인 돌봄 책임으로 인해 개인의 여가시간 확보가 어려우며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특히 문화활동 참여는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 정서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애인 가족은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경험에서 소외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정서적 피로와 가족 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이윤아 센터장은 문화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가족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휴 엔조이 문화동행 프로그램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서적 회복과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이어질 예정이다. 배움의 기회 넓힌다.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전방위 지원. 포천시 시장 배경현은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 보장과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7개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은 경기도와 함께 지원하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곳, 포천장애인학교, 함께 여는 새날장애인야학과 장애인복지시설 1곳, 가나안이집, 포천시 자체 지원 기관인 장애인복지시설 4곳, 포천나눔이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곰두리두레마을, 세움직업재활센터, 이다.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기초문해, 문화예술, 생활기술 등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외의 시설들에서는 도예, 사물놀이, 제빵, 베이킹, 커피 전문가, 바리스타, 토탈공예 등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교육 제공이 아닌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보고 참여 기관의 자율성과 특성을 존중한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 모니터링과 성과 확인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